역학의 꽃은 물론 용신입니다. 근데 용신이 또 다는 아니에요. 역학의 꽃은 용신이고, 용신에 의해서 모든 그 비견, 겁제 이런 그 십신 이론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는 거고, 다 이제 용신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용신이 역학의 꽃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용신을 가지고 얼마큼 그 사주의 용신을 정확히 뽑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51만 8,400개의 사주에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사주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종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종격은 일간의 힘이 전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무조건 졌다라고 항복하는 사주예요. 이때 관에다가 항복하는 걸 종관살격, 재에다 항복하는 걸 종재격, 식상인 경우는 종식상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격에 대비되는 특별한 사주가 하나 있어요. 약간 순서를 건너뛰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138페이지의 밑에를 보세요. 화기격은 다음 시간에 하고, 먼저 종격에 대비되는 걸로 중요한 게 일행득기격이 있어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일행득기격.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예요. 하나의 오행으로만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말은 일간의 힘이 어떻게 보면 최강이죠, 최강. 아까는 종격은 힘이 없었고 꼭 항복한 거고, 이건 너무 강한 사주예요. 하나의 오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로요, 목으로만 구성된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 종격하고 일행득기격은 상반, 아주 완전히 정반대 사주예요. 종격은 아예 힘이 없어 극복 절한 사주고, 하나의 오행으로만 된 걸 일행득기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으로만 된 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이거를 곡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곡직격이다. 그러니까 이 곡직이라는 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곡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나무입니다. 쭉쭉 뻗어가는요. 네. 곡직이 나왔으니까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나무가 다른 점을 봤을 때 소나무를 봐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우리나라 소나무는 어딘지 구불하잖아요. 일본의 소나무는 그 직선입니다. 아주 뻣뻣하게 뻗어져 있어요. 유럽의 소나무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말은 뭐냐면 변절도 많지만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예? 시대에 잘 적응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소나무가 모진 풍파를 겪고도 이거에 따라서 뿌리가 아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쓰러지질 않아요. 유럽에 있는 소나무들은 한 번 오면 이게 그냥 박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정직한 면이 있어요, 일직선. 그래서 이게 소나무를 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어령 박사께서 한 예를 들어보니까 소나무를 가지고 그 국민성을 비교하는데 참 그럴싸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소나무가 그 나라의 각각의 국민성을 대변하는데,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한테 참 좋은 의미도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뭐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하여튼 끈기의 민족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그거 체구 찍은 애들이 500m, 1000m, 1000m 같은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이긴 거예요. 그 얼마나 악발이 근성이 있는 겁니까? 한국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하나의 오행으로만 구성된 건데, 이 구성 요건은요, 첫째로는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거나, 반드시 목에 대해 간목이나 을목이나, 그 다음에 지지가 목국으로 구성돼야 돼요. 목국. 그러니까 인묘지지목이라고
묘진이든 해묘미든 이렇게 목국으로 구성돼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이거는요. 반드시 천간지지에 목을 극하는 금이 없어야 돼요. 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금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천간뿐만 아니라 지지에도요. 무조건 이게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곡직으로 목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 그 책의 139페이지를 예를 들어봐요. 자, 갑인, 정묘, 갑진. 이게 토가 아니에요. 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묘진 목국이에요. 우리가 이 삼합은 토가 아닙니다. 해묘미 미토가 아니에요. 다 합해서 목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목, 목생화 이 힘을 빼는 것 같지만은 빼는 것 같지만은 이건 절대 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곡직격이 되는 거예요.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태어난 게 이 월지가 인이나 묘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목국의 중심이 뭐예요? 인묘진이든 해묘미든 묘가 중심자죠. 그러니까 월지가 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확하게 곡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신금이라도 있다가 안 돼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다. 이거 안 돼요. 뭐 신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됩니다. 하여튼 금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은 목을 치잖아요. 금목으로. 그러니까 금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요 목이 용신이에요. 그리고 목이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희신이에요. 그리고 화도 희신이에요. 근데 제일 나쁜 건 토금이에요. 제일 나쁜 건 물론 금이고 금이 귀신입니다. 근데 토도 나빠요. 이런 건 귀신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곡직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목이라는 특성을 좀 보세요. 이 목으로만 구성된 이 목이라는 건 이게 종이에요. 옛날로. 그렇잖아요? 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학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곡직격인 사람은 학문의 길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문의 길로 나가서 이 목을 목생화해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을 후진양성에 베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거를 목화통명격이라고 그래. 목화통명격 사주다. 그러니까 이 목화통명격 사주들은 학문을 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뭐 거기 책에 또 녹방도화 사주라는 말이 있는데 녹방도화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문방사후를 말해요.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주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의 오행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병화나 정화가 떴다고 해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병화가 떴다 하더라도 이 화라는 게 희신이거든요. 목생화 힘을 내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만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지지가 몽땅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요. 지지가 몽땅 일간이 간목이고 을목이고 지지가 이렇게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금만 안 떠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 떴다고 해서 이걸 곡직격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목화가 용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자체가 이게 학문의 뜻이에요. 우리가 오행에서 우리가 목이 청년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기? 그러니까 성장하는 의미예요. 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장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화로만 구성된 사주가 있어요. 요거를 염상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 두 개가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염상격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이 첫째로 일간이 병화나 정화이고, 그리고 밑에 지지가 사오미 인오술 화국으로 돼 있어야 돼. 화국으로 구성되고, 사오미나 화국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간지지에 화를 죽이는 게 뭐예요? 화를 극하는 수지예요. 수가 없어야 됩니다. 딴 건 있으면 좋아도 좋은데요. 수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염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수국하니까 이 수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조건이 들어있어야 돼. 그럼 이런 조건의 하나 예를 보면요. 여기 책에 있는 예를 그대로 해봐요. 정사, 병호, 5월의 병화입니다. 그리고 을미예요. 근데 이 을미는 목생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밑에를 보면 여기 뭐예요? 사오미 화국이죠. 사오미 화국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인호술 화국이 있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염상격이에요. 그러면 다 화로만 됐습니다. 그러면 용신은 무조건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희신은 물론 목이에요. 목생화해야 되니까 희신은. 그리고 토도 괜찮아요. 이건 화생토 해야 되니까 토도 희신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나쁜 기신은 뭐냐 그러면은, 기신은 물론 금수예요. 금수는 이건 이 사주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운이 오면은 이 사람은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하나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관운장이 사주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이건 대만의 학자 거를 저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사람 거를.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운장의 사주가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어요. 갑오, 병오, 갑오 이래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은데요. 지금 관운장의 사주가 이렇다고 그래요. 병오, 갑오예요. 내가 병일주입니다. 5월에 난 병화예요. 근데 목생화 전부 다 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진짜 전형적인 염상격이에요. 그러면 이 염상격은 언제 죽냐? 수운이 오면 죽어요. 수운이 오면 죽습니다. 근데 관운장이가 뭐 여러분들 삼국지 봐서 다 아시지만, 관운장이가 그 형주성의 성주예요. 유비가 서쪽을 정벌 하면서 형주를 맺겠어요. 근데 형주가 원래 오나라 땅 아니에요? 오나라 땅인데 형주의 성을 지키다가 결국에 그 오나라 장수 여몽한테 물에 갇혀서 죽잖아요. 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자기 아들 관평인가 하고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이 사람이 결국엔 물에 이 사람이 갇혀 죽거든요. 그래서 수가 기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관운장이가 여몽이 손에 죽은 건 틀림없습니다. 물에 갇혀서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대운을 보면은 이게 양이니까 대운을 봐요. 5, 15.
갑오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갑을,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대운에 죽거든요. 56세에. 관운장이가 56세에 죽습니다. 죽는 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56세 경자대운, 55대운에 금생수죠. 55세에 경자대운이 들어가면 최악으로 나쁘죠. 그죠? 최악으로 나쁘잖아요. 금수운. 그래서 이 대운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유비가 태어난 연도 모르고 조조도 태어난 연도를 모르는데, 심지어 뭐 관운장이의 사망 연도나 태어난 연도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의 학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어서 제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몽땅 화루만 돼 있는 사주를 염상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주도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너무 일행 듣기 하나의 오행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 오행에 따라가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종격은 아예 힘이 없는 거고, 이거는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의 오행으로만 구성된 경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토로만 돼 있는 거. 토로만. 요 토로만 구성된 거를, 요거를 가색격이라고 그래요. 가색격이다. 이렇게. 요거는 식물가에 길을 새겨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뭘 심고 기른다는 뜻이에요. 가색이라는 게 식물가에 거둘색이에요. 거둘색. 거둔다. 거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흙에다가 토에다가 뭘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색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자, 요 구성은 무조건 일간이 무토나 기토이고 반드시 일간이 토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에 이 지지가 이렇게 토. 그런데 특히 월이 진월이든 수월이든 축월이든 미월이든 이렇게 이때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 지지에 토를 극하는 게 뭐죠? 토를 극하는 게 목입니다. 목국토. 그래서 천간지지에 목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천간지지에 목이 없어야 돼요. 목이 있으면 이거는 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했으면 제일 좋은가요? 이제 그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직업을 뭘 해야 될 거냐. 토만 있는 사주. 글쎄, 토만 있는 사주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거는 그 일간이 무토냐 기토냐 또 진월이냐 수월이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뭐 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직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토가 구성이 돼 있지만 일간의 구성이 좀 나쁘고 대운이 나쁘면 농사 짓는 사주도 있고요. 그거는 공직자에 가는 길도 있고, 그렇게 봐야죠. 딱 직업이 뭐다 이렇게. 근데 그 직업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뭐 판검사라든가 이런 사주들은 군인, 이거는 이제 딱 정해져 나와요. 그런데 요새는 저도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참 직업 선택이 옛날처럼 농공사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또 일반 직장도 하도 그 뭐 종류가 다양해 갖고요. 오늘날 직업은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딱 뭐 의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공직자라든가 군인, 경찰, 이거는 눈에 띄게 나오지요. 근데 그 외에는 참 그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운이 나쁠 때 제일 좋은 건 농사예요. 농사를 짓는 게 운을 나쁠 때 피하는 제일 좋은 길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원체 이 원리 자체가 일행득기격의 토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원칙은 이게 옛날 지금 같은 현대사회가 아니고 옛날이니까 뭐예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 농사일, 농장. 근데 우리가 가색격 중에서도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보니까 고급 공무원 사주도 있어요. 가색격 사주 중에 고급 공무원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토로 만들고 원래 이 원리 한문을 갖고 하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농사 일을 하고 농장 일을 하고 흙에서 재를 얻으라는 사주지요. 흙에서 재를 얻으라는 사주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가색격에는요. 가색격에는 자 뭐 진술축미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나 보면은 진월 같은 가색이라도 진월 태생에 가색격이 있을 테고요. 수월 태생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자 무술 병진이요. 병진 기미 무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월에 태어난 기토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병화는 괜찮아요. 화생토니까요. 화생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토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 물론 토마니까 용신은 토가 용신이에요. 토가 용신이고 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화생토니까 화가 희신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건 수목이죠. 수목. 수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수목이 이게 기신이에요. 기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은 그래도 희신 쪽으로 봐야 돼요. 토생금을 해야 되니까 식신 쪽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봤듯이 토가 용신이니까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한다면은 농사일을 한다든가 농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죠. 남한테 가꾸는 일. 근데 이 오늘날 이 가꾼다는 뜻이요. 이 가꾼다는 뜻이 이게 꼭 농사일만은 아니죠. 선생도 가꾸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 토에 한 사람 보니까 네. 주로 종교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교도 많아요. 종교인도 많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꾼다는 게 이게 선생이죠. 그 선생이고 또 이게 심을가 그러니까 종교인도 이게 많아요. 종교인.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종교인도 많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한 분을 뵀는데요. 우리나라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주가 이런 사주에 유사한 사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관급인데 이렇게 가색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가색이라는 게 오늘날 뭐 이렇게 땅 이렇게 심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가 뭐 농사하고 농장 이런 뜻 이상으로 우리가 후진양성하는 것도 가색이거든요. 후진양성하는 것도 가색이에요. 선생님 사주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직업 이것도 가색이니까 종교인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참 그 직업을 딱 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원뜻은 좌우간 이게 가꾸고 베푼다는 뜻이에요. 가꾸고 베푼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사주에 운이 수목운이 오면은 나쁜 건 사실이에요. 수목운이 오면은 만약에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뭐 임자년이 온다든가 임자대운을 맞는다든가 이 사람은 진짜 잘 나가다가 이제 꺾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화운이 오는 게 좋죠. 화토운이 그러니까 화운이 오면은 토는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지의 병화 늘 말씀이지만은 병화가 떴을 땐 대지 위에 뜬 거니까 무토는 저절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아실 거는요. 나중에 보지만 이런 사주가 진월에 난 이런 사주가 이거는 진술충이 없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이 진술충은 충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주 된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충이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가색격이라도 이게 충이 안 된 가색격이 더 수준이 높은 거지요. 충이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 자체가 없어진, 이게 여기 지금 이게 가색격이니까 진술충인데 이 진술충이 없어진 거다. 아닙니다. 진술충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좋든 나쁘든 충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뭐 다 같은 의미인데요. 수월태생이요. 수월태생의 경우는 지금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축, 무술, 무진, 김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수월의 무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용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술충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엔 이게 아무리 가색격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형살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물론 화토예요. 그 다음에 뭐 구분하기 나름인데 또 축월태생이다. 또 축월태생의 경우에는 김이 정축, 축월에 난 무진이다. 다 토로 돼 있어요. 김이다. 축월에 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신은 화토예요. 그리고 기신은 금수인데, 수목인데 여기 충비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월의 경우도 용신은 똑같으니까요. 무술, 기미, 무진, 개축 이렇게 있어요. 미월에 난 무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토가 용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좀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게 수가 들었으니까 안 되죠. 수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그래요. 무게합화의 의미로 해서 이걸 흡수시켜 버렸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흡수시켰다. 이렇게 해서 화의 기운으로 봐서 화생토로 했으니까 그냥 가색격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봐요. 144페이지를 하나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사주는 이거거든요. 선생님 이거 만나보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 아들 누구야 그 현철이를 중대 부고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를 가리킨 일반사회 선생이 내 대학교 선배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의를 해러 왔단 말이야.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쯤에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럴 때 대통령 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래서 내가 이게 확신을 갖고 난 이걸로 그때 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적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딴 사람들도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봤던 딴 사람들도 내 책을 보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무진생인데요. 무진. 그 다음에 울축월이에요. 울축월이고 기미일주입니다. 그리고 갑술일주예요. 그래서 이 밑에가 진술충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맞을 거예요. 27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주가 맞을 거예요. 이 사주가. 네. 그래서 28년생이죠. 이게 저는 맞는 걸로 봐요.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걸로 보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양력, 자축, 인력. 그래요. 그때 생일을 했거든요. 그게 음력으로 축월이거든요.
맞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때 90년도 초에 이거를 91년도 가을인가 하여튼 이게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이걸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딴 그 역술인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책을 보고 이 책 나온 지가 거의 7, 8년 됐거든요. 내 책을 보고 이 사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검증한 거라고 그랬더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봤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역술인들이 그 우리나라 선거 때가 되면 역술인들한테 찾아오고 정치인들 난리 나고 뭐 누구 후보가 된다는 게 맞다고 하면 막 소문 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업계에 나오지 않고 저는 그때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전 선생할 때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주역을 성대부터 했으니까 아니까 이제 저한테 문의를 와서 그 양반이 내 학교 선배니까 알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갖고 있어요. 월간조선, 월간중앙에 이름 있는 역술인들이요. 이름 있는 역술인들이 이게 가세격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때 내가 우리나라 역학자들 큰일 났다. 이 사주를 가세격이라고 그러고 분석을 해갖고요. 토운이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92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봄에 그랬습니다. 이게 봄에. 예? 그런데 이 사주는 죽었다 깨나도 가세격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어디서 배웠잖아. 가세격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 목이 안 써. 이 간목, 을목이 이건 죽었다 깨나도 가세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반 내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월간조선, 월간중앙에 이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놓고 막 티격대갖고 되니 안 되니. 근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출마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시끄러울 상태였어요. 92년도에요. 그러니까 91년도 겨울이죠. 그죠? 뭐 보통 시끄럽지가 않았을 때예요. 전 그때 대학교 선생할 때라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가세격이라는 걸로 해서 막 쓰고 막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뭐 가세격인데 뭐 올해가 임신년이 돼서 안 된다는 둥 뭐 김대중 대통령이 된다는 둥 그때 지역적인 거하고 결부해서 말도 못했어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유명한 대가라고 주간지 조선 일간지 월간지에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건 절대 가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간목과 을목이 있고 간목이 아니고 을목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내격이기 때문에 토가 왕한사주기 때문에 이 토를 죽이는 게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금수가 용신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92년도에 임신년이 금수년 아니에요. 92년도가 임신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금생수 이게 금수인년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삼이 이 대통령이 이때 된 거거든요. 가세격으로 봐서 이게 안 된다, 된다. 이건 논쟁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세격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요 김영삼 대통령 사주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절대 가세격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이 목이 뜨는 순간에는 자관 가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뭐 다 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토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사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영삼 이거 다 거지 사주예요. 사주 자체는 거지 사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진술충이 다 했으니까 제왕격 사주라고 그러지만은 이 자체에 사람은 식신이 있어야 돼요. 전혀 없다고. 그럼 일 안 하고 그냥 거저 얻어먹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다 거저 먹는 도둑놈들이지 뭐예요. 다 남의 거 그냥 거저 받아 먹잖아요. 네. 간단 사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뭐 대통령 되고 다 그랬지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만요. 그래서 같은 한 글자라도
그 구성이 한 글자 갖고도 거지와 왕과의 차이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으로 된 경우, 화로 된 경우, 토로 된 경우,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자, 요 금으로 된 거. 요거를 종욕격이라고 그래. 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요거를 우리가 종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경금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에 대지라는 글자에 요게 탈바꿈하는 글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금이라는 자체가 이게 탈바꿈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종욕이라고 말을 붙인 걸로 봐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할 때도 이 혁자 이거 쓰잖아요. 혁명.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금이 단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간이 경이나 신금이고요. 신금이고 일간이 경이나 신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사유축이나 신유술의 금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신유술의 금국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천간지지에 화가 있으면 안 돼요. 천간지지에 화가 있으면 화극금이 되잖아요. 화기운이 없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이것도 실질이 있는 사주니까요. 경진 그 다음에 경신이요. 경진인데 이걸 왜 종욕격으로 보냐면 사실은 여기 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다 이쪽을 신유 이렇게 금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이 유년이 오면 참 좋아요. 이게 신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주는 하여튼 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용신이에요. 금이 용신이고 물론 토가 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화가 제일 나빠요. 목화가 이게 기신이다. 목화운이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용신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종욕격 사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금으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오행으로만, 그러니까 목으로만 돼 있느냐, 화로만 돼 있느냐, 토로만 돼 있냐, 금으로만 돼 있냐. 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로만 돼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윤화격이라고 그래요. 윤화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이 임수나 이렇게 개수야지 되고요. 개수이고 그 다음에 지지가 해자축이나 신자진 이렇게 수국이어야 되고요. 수국이며 반드시 수를 극하는 게 토거든요. 그래서 천간 지지에 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이나 축은 토가 아니에요. 그냥 해자축, 수국 다 합해서 신자진 이렇게 뚝 하나 떨어져 축 하나 떨어지고 진 하나 떨어지고 이거면 토예요. 근데 삼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절대 이게 토가 아닙니다. 삼합 전체가 합으로 그냥 수국 화국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봐요. 몽땅 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개요, 갑자.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진짜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천황의 생일이 진짜 자월이었던 건 맞아요. 자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유, 갑자, 개에 을묘했을 때 이게 이게 사실 저가 100% 맞는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서 알은 걸로는 이 사주였거든요. 일본 천황, 현재 일본 천황이요. 지금 현재 일본 천황의 사주예요. 근데 100%는 아니라도 이건 윤학극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생수 여기 해자축이고요. 그 다음에 수생목 식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가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금생수 하는 거니까 금하고 목, 수생목 하는 거니까 이거는 희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화토가 기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알고 있기로 일본 천황사주가 자월, 갑자월인 건 맞아요. 그때 당시 제가 할 때 이게 일본 천황의 사주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올해 경인, 신묘, 임진 하여튼 근데 일본이라는 게 뭐 천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일본은 천황의 실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일본의 그 천황이 이렇게 금수가 용신이다라는 건데 하여튼 한번 이건 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한테.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된 경우 그러니까 천간이 몽땅 이렇게 금수로만 돼 있고 해자축으로 돼 있는 경우 사실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한번 제가 우리나라가 동방목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국에서 우리나라는 간목인 나라입니다. 중국은 중원이니까 무토인 나라라고 그래요. 러시아는 여기는 수국이에요. 근데 일본을 뭘로 볼 거냐? 일본은 뭘로 보냐? 화국으로 봅니까? 그게 올바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일본이 섬나라예요.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수인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이게 뜨거운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태극기를 보면 알아요. 일본의 태국이 완전히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국으로 보는 게 병화인 나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시중에 책들에 임수인 나라로 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이 그래서 일어난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거지로 두드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화국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할 때 목생화거든요.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다면 목국도 우리는 앞으로 중국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죄거든요. 우리한테는. 중국에 붙어서 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100년은 살아가요. 우리가 미국에 붙어서 50년 살아왔어요. 앞으로 50년은 어쨌든 중국에 붙어서 살면 우리는 선진 1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물론 일본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버티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앞으로 30년은 버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다 팔아먹을 거는 조족지열이고요. 여기 인구가 지금 14억도 더 돼요. 사실은 중국의 인구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한 14억 된다. 왜냐하면 이거 인구가 하도 많아서 인구 조사하는데 3년 걸리거든요. 3년 하는 동안에 인구가 몇천만 명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인구에 우리가 10%만 우리가 버텨도 1억 이상 인구예요. 우리나라 5천만 내수시장 갖고 모자란데 이거에 두세 배가 되는 1억
1억 5천만 명의 소비자만 가져도 우리나라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게 중국은 우리한테 제인 거에 오행으로 본다면 제이민에는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하고 물론 다 미국, 유럽 다 유대 관계를 잘 해야 되지만은 특히 이 북한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유대 관계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행으로 봐도 이건 그럴싸하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윤화합격은 수로만 구성된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이게 특별격은요. 지금 제가 처음에 종격. 이거는 일간의 힘이 아예 전혀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간의 힘이 너무 강한 경우예요.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종격이 됐든 일행득격이 됐든 용신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운명이 좋고 나쁘고는 용신운이 어떻게 왔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종격의 경우에 용신이 뭐고 일행득격일 때 용신이 뭐냐 하는 걸 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철저하게요. 특별격은 완벽하게 특별격이 되는 게 좋아요. 되려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특별격이 되는 게 좋고요. 가가 붙으면 이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가 붙은 건 나쁜 점이 뭐냐면은 나쁜 운이 왔을 때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되는 게요. 이제 요거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앞으로 나오시면은요. 다시 앞으로 나오시면 이제 131페이지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화기격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잘 보시고요. 처음 오늘 저번 달 중국까지 한 이론에서 십신이론, 비견, 겁재, 식신상하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은 나중 얘기고 해석은 이제 실전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를 대입하고 용신 갖고 그것도 분석하는 거예요. 용신에 의해서요. 그래서 용신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은 그거를 정확히 알아갖고 다시 한번 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